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김상훈 지음 와칭이라는 책입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라는 부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온 나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을 점점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다. 마침내 나는 두 가지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이다. 전자는 육신이고 육신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두뇌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럼 후자는 바로 빛으로 된 나이다. 빛으로 된 나는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 시야를 넓힐수록 넓힐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점점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도 점점 커진다.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히 커진다. 공간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다. 공간이 커지면서 지혜, 지능, 창의성, 에너지, 건강,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들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내 능력도 무한히 커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나, 육신, 능력에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빛으로 된 나,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능력도 무한히 커진다. 인생을 살면서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혹은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내 힘이 몇 배로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머리가 몇 배 잘 돌아간다면? 보이는 나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나는 아무 한계가 없다. 마법처럼 무한히 커진다. 믿기지 않는가? 이 책에 소개된 생생한 실험들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다. 첫째,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보이지 않는 나가 정말 넓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실제로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나는 어떻게 육신과 빛이라는 두 가지 몸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지 나의 체험과 정교한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힘을 빌려 꿈을 이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넷째, 보이지 않는 나를 무한히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을 에너지라고 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장, 곧 빛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가까이 보면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진다. 만일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생각도 에너지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히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앉아 있을 때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들은 헌터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트로 촬영한 것이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사람도 빛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 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딪힌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나 자신도 와칭을 시작하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다. 육신의 공간에 갇힌 채 고정된 울타리 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와칭으로 시야를 넓히자 생각이 잦아들면서 나 자신이 빛으로 점점 퍼져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1년 전쯤부터는 나 자신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한한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됐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다.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처럼 나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다. 나가 100배, 1000배, 만배 무한히 커진다. 몸이 죽는 순간 시야는 완전히 넓어진다. 무한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늘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림으로 생각한 걸 나중에 종합해서 언어로 옮긴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도 역시 같은 말을 했다. 난 처음엔 그림으로만 생각한다. 선명한 그림이 보인 뒤에야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건 비좁은 두뇌 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두뇌를 벗어나 몸 밖의 넓은 공간 속에서 생각한다는 말이다.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 책에 쓴 큼지막한 것들도 죄다 그 커진 공간 속에서 본 것이다. 만일 내가 두뇌 속에서만 맴돌았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일 턱이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러고 보면 두 개의 나가 있다. 첫째는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이다. 이를 셀프1이라고 하자. 셀프1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100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나 자신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만 갖고 살아온 셈이다. 둘째는 육안에 안 보이는 빛으로 된 나이다. 이를 셀프2라고 하자. 셀프2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상대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면서 상대는 마법처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공간을 넓힐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수록 더 현명해진다고 그로스맘 교수는 얘기한다. 누군가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얘기했다. 그들은 훨씬 더 협조적이었고 당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심지어 초당적 토론 그룹에 선뜻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의 지식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순순히 받아들인다. 현명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더 현명해진다. 최고의 전문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시야를 남에게까지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그만큼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 나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나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나만의 공간 속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남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나의 공간이 남의 공간까지 확장된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혜가 흘러나온다. 나의 공간을 넓히면 더 큰 힘이 흘러나온다. 닮고 싶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정말 닮아갈까? 친구만 닮는 게 아니다. 친구의 친구도 닮아간다.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 되면 나 역시도 비만이 될 확률이 25%나 늘어난다. 또 내게 행복한 친구 한 명이 더 생길 때마다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9%씩 늘어난다. 거꾸로 불행한 친구 한 명이 더 생길 때마다 행복해질 확률은 7%씩 감소한다. 그럼 배우자는 어떨까? 내가 살이 빠지면 배우자도 빠질까? 한 연구에서 체중 감량 코스에 참가하는 사람 357명의 배우자들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체중이 빠질 경우 놀랍게도 배우자들의 체중도 함께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테키스 교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우울증이 약간 있는 사람과 3개월간 방을 함께 쓰도록 해봤다.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갈수록 우울해졌다. 흡연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친구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파급 효과가 미친다. 자살도 그렇다. 자살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전년에 자살한 친구가 있는 소년은 다른 소년들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3배나 더 높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2배나 더 높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남을 나의 공간에 받아들이면 마음까지 닮아간다. 따라서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기적의 치유사들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과학의 경지를 뛰어넘은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 무한한 공간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만큼 닮아간다. 시야를 넓힐수록 나는 정말 마법처럼 점점 커진다. 진정한 나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이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능, 지혜, 창의성, 성적, 협착력, 건강, 운, 갈등 해소 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즉, 나아가 커진다. 나의 공간을 인간의 범위 밖까지 넓히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공부 사이사이의 공간을 넓힐수록 성적도 쑥쑥 올라간다. 시야를 무한히 넓히면 초능력이 나타난다. 시야가 좁아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천재성 등 모든 능력이 일제히 떨어진다. 즉, 나아가 작아진다. 시야에 따라 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참다운 휴식 속에서 새로움이 태어난다. 두크 대학의 재생생물학자 키어스테는 네 그룹의 생쥐들에게 각기 음악, 아기 생쥐가 부르는 소리, 백색 소음, 침묵 등 각기 네 가지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런 소리들이 생쥐의 두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궁금해서였다. 당연히 아기 생쥐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기 생쥐가 부르는 소리는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단기적 자극 효과가 나타날 뿐이었다. 다른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침묵은 달랐다. 하루 2시간씩 침묵의 순간들을 들려줬더니 두뇌의 해마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해마는 기억 형성을 관장하는 두뇌 부위이다. 해마 부위의 뇌신경세포가 줄어들면 기억상실증이나 우울증에 걸리기 쉽죠. 침묵이 뇌신경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이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텅 빈 공간에 흐르는 침묵은 새로운 세포도 자라게 해준다. 텅 빈 공간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이다. 들여다보면 고통을 일으키는 온갖 생각이 사라진다. 슬픔은 스쳐가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신호이다. 들여다보면 슬픔을 일으키는 생각도 사라진다. 내 힘으로 안 될 땐 너무 애쓰지 마라. 내 팔다리의 힘도, 내 몸뚱이의 열정도, 내 두뇌의 생각도, 나를 휘감은 온갖 감정도 사실은 바깥 세상에 속한 것이다.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바깥 세상은 착각의 세계이다. 그 속에서의 몸부림을 멈추고 대신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무한한 공간이 열린다. 시야가 무한해진다. 내가 그토록 매달리던 것도, 붙들고자 했던 것도, 얻으려 애쓰던 것도 죄다 스쳐가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무한한 공간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무한한 존재가 들어있다. 그 존재와 분리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진다. 그 존재와 하나가 될수록 나는 점점 커진다. 그 존재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마음껏 눈물을 뿌려라. 나에 대한 모든 비판과 심판을 내려놓아라. 나를 완전히 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무한한 존재와 하나가 된다.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된다. 참다운 안식 속에서 모든 새로움이 태어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